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창희입니다. 오늘은 분해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키타가와 디컴포지션 메소드에 대해 다뤄봤지만 이번에는 다요인 분해,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요인인 경우에 어떻게 분해를 할 것인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시로는 출생아 수 변화 요인을 분해하는 것으로 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수를 결정짓는 인구학적 요인. 지난번에는 연령별 여성인구와 연령별 출산율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연령별 여성인구뿐만 아니라 그 연령별 출산율은 어떤 요인으로 결정되냐면 어, 한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신생아가 결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사회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출생아 수가 결정됩니다. 첫째는 여성 인구의 감소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여성 인구가 감소하면 출생아 수는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유배우 여성의 비율,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비율이 감소하면 출생아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기피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기혼 여성의 출산율 역시 출생아 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난번에는 연령별 출산율로만 봤지만 그 연령별 출산율이 어떻게 설명되냐? 연령별 출산율 역시 유배우 비율,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배우 여성의 비율과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효과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뒷부분에서 좀 다루겠지만 그 역시도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역시도 자녀 수별로도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요인 분해를 이번에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키타와 디컴포지션하고 이번 그 연구의 결과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분해 분석이 이루어졌냐면 그 반사실적 가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카운터팩추얼이라고 부르는데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반사실적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네,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비율하고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의 효과가 정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2023년에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 일단 왼쪽을 보면은 제조업 고용 비율하고 이거는 사실 이 연구는 이렇게만 단순히 상관 계수만 이렇게 나타내진 않아 크롬바 알파 뭐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하지 않았고 그 도구 변수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좀 간단하게 다뤄보기 위해서 한 건데 유배우 여성의 비율하고 결혼한 여성의 비율하고 제조업 고용 비율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율이 높은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유배우 여성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근데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큰 효과가, 그러니까 그 유배우 비율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상이하게 이렇게 인구학적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2012년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결과이긴 한데,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그 시군구별로 볼 때, 유배우 여성 비율하고 유배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서로 이렇게 정반대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성 인구도 보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비율, 이렇게 여러 요인을 분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먼저 가임기 여성 인구의 경우를 보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연령 규범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30대 초반에 이렇게 제일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하면 출생아 수도 좀 많이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은 가임기 여성 인구를 연령 5세 계급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 10대 후반이고요. 이게 핵심적인 연령별 여성 인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보라색 내지는 네,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데 갈색이라고 해야 하나? 네, 이렇게 이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죠.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출생아수는 쭉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배우 여성의 비율도 연령별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통 혼인을 30대 하니까 30대 유배우 여성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2000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30대 후반의 경우도 네,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기도 하고 있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대략 201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유배우 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배우 비율, 유배우 출산율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출산율의 변화를 보는 건 전통이 역사인구학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출산율의 시간적 변화, 이 전근대 시대 영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의 시간적 변화는 대부분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 비율 변화로 말미암은 것인데 주로 초혼 연령의 변화, 그중에서 초혼 연령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다.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부터는 거꾸로 유배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로버트 포겔 이거는 이철희 교수님 책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로버트 포겔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 카운터 팩추얼 그러니까 반사실적 분석이죠. 철도 건설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상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을 경우, 철도가 없었을 경우에 가산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고 실제 경제 성장률과 큰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것을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죠. 이것에 영향을 받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철희 교수님도 이렇게 비슷한 반사실적 가정에 기초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별로 볼 때 반사실적 이동이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전혀 없다는 가정, 실제로는 있을 수 없지만 반사실적인 가정을 한 거죠. 인구 이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을지 아니면 유배우 비율이 뭐 감소했으면은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을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실적 가정에 기초해서 어떻게 했냐? 예컨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초반 여성의 유배우 여성 비율 중에서도 30대 초반을 보고 싶다. 30대 초반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30대 초반의 유배우 여성 비율이 이후 변하지 않았을 경우 고정을 시킨 거죠. 그때의 2023년 출생아 수를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추정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 출생아 수하고 비교해보는 방식 이런 식으로 분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분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다뤄보는 건데 먼저 출생아수 분해 출발점부터 먼저 알아야죠.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각 연령별 각세별 출산아수를 모두 더하면 가임기 여성 연령에 대해 모두 더하면 출생아수가 되죠. 총 출생아수가 되죠. 그 연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표현되냐? 출생아수는 연령별 여성인과 연령별 출산율의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혼인 상태별로 나눈다. 예를 들어 유배우 여성하고 무배우 여성,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무배우 여성인 거죠. 거꾸로. 그럼 이렇게 두 집단을 나눈다고 하면 출생아수는 뭐예요? P는 아니죠. 여성 인구는 뭐 어떻게 표현돼요? 여성 인구는 유배우 여성 인구하고 무배우 여성 인구의 합으로 표현되죠. 출생아 수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유배우 여성의 비율부터 본다고 하면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그 연령 A의 여성 인구 중에서 그 차지하는 유배우 여성 인구, M이 유배우 여성 인구인데 그 중에서 그 연령 A와 그 해당 시점 T의 유배우 여성 인구를 나눈 것이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된다, M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배우 여성은 반대로 보여요. 비율이 1에서 유배우 비율 빼면 당연히 무배우 여성의 비율이 되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가중 평균으로 그러니까 연령별 출산율 R은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출산율의 가중 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령별 출산율은 뭐 어떻게 표현되냐?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곱하고
그리고 연령별 무배우 여성 비율과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을 이렇게 각각 곱해서 모두 합하면 연령별 출산율이 든다. 이렇게 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M이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이고 F가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그리고 1에서 M을 뺀 건 무배우 여성의 비율이 되고 그리고 FN은 여기 M은 유배우 그리고 N은 무배우인데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 네, 이렇게 곱하면 각각 곱해서 더하면 연령별 그 연령의 출산율이 되는데 그 연령에 대한 출산율을 모두 합하면 합계 출산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혼인 상태별로 보면 아까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 어, 이렇게 보시면은 M이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F가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이렇게 각각 곱해서 이렇게 무배우 여성 비율하고 무배우 여성 출산율 이렇게 각각 곱해서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더하면은 이 두 항을 더하면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 아니 전체 연령별 출산율이 되죠. 근데 연령별 출산율에다가 P 연령별 여성인 걸 곱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그렇죠. 그 연령별 출생아 수가 되죠. 그러면 연령별 출생아 수에 대해 A에 대해 모두 더하면 합하면 출생아 전체 총 출생아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요인 P가 연령별 여성인 P가 여성이고 M이 유배우 비율, FM이 유배우 여성 출산율, FN이 유배우 무배우 여성 출산율 이렇게 네 개의 요인으로 결정된다 볼 수 있죠. 혼인 상태별 분해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같은 출생아 수를 똑같이 출생아 수가 감소해도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좀 일례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일단 이철희 교수님 이 방법론의 시초가 됐던 이철희 교수님 연구를 좀 참고를 해보면은 한 1990년대부터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출생아 수 감소는 주로 혼인율, 그러니까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로 설명이 되는데 한 그 2015년 이후부터는 2012년 또는 내지는 2015년 이후부터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도 감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여성 인구 감소 역시 일단 해당 여성 인구 감소는 해당 연령의 여성 인구가 감소하면 출산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는 건 이미 앞에서 다뤘고 유배우 비율 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유배우 비율이 감소하면 출생아 수를 네,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유배우 비율이 작아질수록 전체 연령별 출산율은 무배우 출산율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당연히 유배우 비율이 감소하니까 유배우 출산율의 역할도 영향도 줄어드는 거죠. 네, 기여분도. 이 유배우 출산율 감소 역시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면 당연히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결혼한 여성에게서 신생아 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무배우 여성 출산율도 있긴 하지만 출산 비중이 지난해 5%를 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5%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의 기여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과 같이 혼외 출산이 드문 사회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요인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0 시점과 t 시점을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0 시점이 기준 시점이에요. t 시점이 대문자 t 시점이 비교 시점이에요. 비교 연도. 그러면은 0 시점이 2015년이라고 하고 t 시점이 2025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아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본다고 할 때 그러면 t 시점 t에서 0을 빼면 되죠. 출생아 수. 근데 그리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반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그 유배우 여성의 비율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2015년의 유배우 여성 비율이 2025년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요인은 2025년 그대로 변화하고 그 2015년 수준에서는 그 유배우 여성 비율만 2015년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럼 0이죠. 유배우 여성 비율 n만 0이고 나머지 모두 대문자 t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 가상적인 출생아 수
아까 말한 방법에서 구했던 그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전체 출생아 수에서 빼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가상적인 이 감소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여분이 돼요.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뺀 값이 전체 출생아 수에서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뺀 값이 기여분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 TBM은 뭐냐? 연령별 유배우 비율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기여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령별 유배우 비율 감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걸 연령별로 풀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 연령별 여성 인구 곱하기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곱하기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거기에다 뭘 더하냐? 연령별 여성 인구와 연령별 무배우 비율 곱하기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 이렇게 각각 곱해서 더하면 모두 합하면 출산율이 된다는 것이죠. 아, 송구합니다. 송구. 그 출생아 수가 된다는 것이죠. P가 있으니까 출생아 수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그 2000T 시점의 실제 출생아 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M 부분만 0으로 이렇게 그대로 돼 있죠. 2015년 시점에서 0 시점에서. 그러면 이 가상적인 출생아 수 추정치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빼면 이렇게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배우 여성 비율 효과를 어떻게 보냐? 유배우 비율 해당 연령 여성 인구가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유배우 비율 변화 효과도 커지고 그리고 유배우 비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할수록 효과가 커지고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출산율의 차이 그러니까 유배우 출산율이 무배우 출산율보다 훨씬 높으면 높을수록 유배우 비율이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성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0시점과 대문자 T시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성 인구만 대문자 T시점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은 변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요인들만 모두 T시점이 되고 여성 인구만 변하지 않고 0시점에서 고정시킨 거죠. 그럼 이때 가산적인 출생아 수를 뭐에서 빼냐? 실제 출생아 수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한 그 기업 몫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TBP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유배우 출산율이 T 시점까지 변하지 않고 0 시점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인만 T 시점까지 변화한다고 하고 실제 출생아 수에서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무배우 출산율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 저의 경우에는 무배우 연령별로도 무배우 출산율 효과를 계산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혼외 출생아 수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철희 교수님은 일단 그 무배우 출산아 수 자체가 출생아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혼외 출산 자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일단 무배우 출산율은 따로 이렇게 연령별로 보진 않았는데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이 TBT, P0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출생아 수와 2000년 연령별 여성 인구 유지됐을 경우에 가상적 출생아 수인데 실제 출생아 수는 T 시점에 비교 연도 시점의 출생아 수고 가상적인 출생아 수는 비교 연도에 그 연령별 여성 인구가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든다. 근데 그 기여도를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여도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출생아 수 변화 분의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 실제 출생아 수에서 이 실제 출생아 수, 2017년 실제 출생아 수에서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가상적인 출생아 수가 더 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그 얼마만큼 연령별 여성 인구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 유배 여성 비율이 유지됐을 경우에 가상적인 출생아 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별 유해 여성 비율만 고정시키고 하면은 2배 가까이 출생아 수가 더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고 유배우 여성 출산율 같은 경우 잠시만. 아, 이게 제가 실수로 출산율을 이렇게 넣지 못한 실수로 제가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로 연달아 이렇게 사진을 2장 넣었는데 이거 실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식은 똑같아요. 네. 방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해시키면 이렇습니다. 가임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변화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어, 여성 인구가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보다 6만 명 더, 6만 8천 명 정도 더 출생아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혼인율,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실제보다 28만 명 더 많았을 것이다. 근데 유배우 출산율 오히려 지금보다 11만 명 더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여도는 이렇게 실제 출생아 수 변화량에서 그러니까 대문자 t 시점에서 0 시점의 출생아 수 변화량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뭐냐? 가상적인 출생아 수. 어, 네, 가상적인 출생아 수가 됩니다. 네. 아, 좀 헷갈리는데, 가상적인 출생아 수 차이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 수와. 그러면 거기에 뭘 곱하냐? 100을 곱하면 기여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배우 출산율, 출산 자녀 수별로 분해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했지만 유배우 출산율이라고 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배우 출산율도 첫째 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있고 그 첫째까지만 낳은 유배우 여성이 있고 둘째까지만 낳은 유배우 여성이 있고 다양한데 유배우 출산율 출산 자녀 수별로 분해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W는 뭐냐? W는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W0 있죠? 0. 이건 0은 뭐냐? 자녀 수예요, 자녀 수. 0, 1, 2.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2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 이상인 경우에 모두 2로 통칭 친 겁니다. 그러니까 W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배우 여성 중에서 전체 유배우 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성비. 그러니까 W0은 뭐냐? 전체 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 FM0 그러면 어, 유배우 여성인데 유배우 여성 중에서도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중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출산 자녀 수별로 유배우 여성 출산율 가중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연령별 유배우 여성 아니, 연령별 출산 유배우 여성 출산율 같은 경우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각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 비중과 그리고 각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어, 각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을 모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 무자녀, 첫째, 둘째 이렇게 둘째 이상 이렇게 합하면 1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전체 유배우 여성 비율 중에서 아니, 전체 유배우 여성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네, 당연히 합하면 모두 1이 됩니다. 출산 자녀 수별 분해를 포함한 전체 정의식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은데 약간 더 복잡해진 거는 가중치. 그러니까 유배우 여성의 인구의 자녀 수별 비중과 그리고 유배우 여성의 자녀 수별 출산율의 이렇게 곱의 합으로 연령별 여성 출산율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유배우 여성 비율을 곱하면 출생아 수가 됩니다. 유배우 연령별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무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철 교수님이 그 무배우 여성 출산율 같은 경우에 자녀수별로 볼 필요가 없죠, 사실. 워낙에 적으니까, 혼의 출산이 워낙에 드무니까, 오차가 클 거예요, 클 거예요. 자녀수별 인구를 추정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배우는 일단 신경 쓰지 않는 걸로, 자녀수별로는 분해하지 않는 걸로 하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한 이 출산 자녀수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출생아 수는 몇 가지 요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이 아홉 개 요인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결혼한 여성이 줄었다면 그러면은 유배우 여성 비율 하락 효과가 네, 더 크게 나올 것이고 근데 결혼한 여성 중에서도 무자녀 비중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자녀 상태에 머무르는 유배우 여성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첫째와 출산율이 낮아졌는가? 이건 뭘 어떤 걸 의미하느냐?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9가지 등의 요인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 같은 경우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무자녀를 의미하고 무자녀 유배우 여성 비율 그리고 빨간색이 한자녀 유배우 여성 비율 그리고 초록색이 연두색이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비율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자녀 유배우 여성 비율 예를 들어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유배우 여성 중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락하는 게 딱 보이죠. 그리고 출산율 같은 경우, 이 출산율 같은 경우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네, 자녀 수별로 나타나는 것인데 첫째, 파란색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 출산율, 빨간색이 한자녀 유배우 여성의 잠시만요. 아, 초록색, 파란색이 오른쪽 같은 경우, 이 오른쪽 A, B, C, D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그냥 전체 유배우 출산율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그리고 초록색이 어, 한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자연수별 비중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 연령별 해당 연도의 연령별 무자녀 유배우 여성 비율 그리고 무자녀 유배우 여성 한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의 유배우 여성 출산 죄송합니다. 유배우 여성 인구 구성비 네, 자녀 수별로 이 세 개 모두 합하면 1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 수별 비중만 기준연도 수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 수별 비중 무자녀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가 미친 영향 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0시점에서 그것만 고정시키고 나머지 요인은 변화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요인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무자녀 비중이 이 W라는 W0이라는 무자녀 비중이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당연히 첫째와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첫째와 출산율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서로 독립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유배우 여성 내부에서 자녀수 구성 재편 효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와 출산율 변화 효과를 본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자녀 여기 나와 있죠. FM0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인데 그것만 0시점에 고정이 시켜놓고 나머지는 T시점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실제 출생아 수에서 빼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요인별로 반사실적 효과를 정리한다고 할 때 뭐 똑같습니다. 실제 출생아 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각 요인을 고정시킨 후에 그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실제 출생아 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수를 하긴 했었는데 그 분모는 맞아요. 실제 출생아 수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그 분자는 실제 출생아 수 변화량에서 실제 출생아 수에서 그 가상적인 해당 요인을 고정시켰을 때 가상적인 출생아 수를 뺀 값이 분자가 됩니다. 거기에 100을 곱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그 표 1은 무시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각 자녀 수별, 예를 들어 3-2를 보면 자녀 수별 유배 여성 출산율의 합인데 이게 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냐면 이 1992년 수준에서부터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연령별 유배 여성 중에서도 그 자녀 수별 비율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잖아요. 첫째 몇 퍼센트 되고 둘째 몇 퍼센트 감소. 이런 비중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네. 그 12만 7,751명이 되고 유배우 여성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11만 90인데 92명인데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감소했죠.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양이 나오는 건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고 음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양이 나오는 거는 잠시만요. 네, 양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네,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음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여성 출산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이 표를 볼 때는 유해 여성,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죠. 마이너스는. 그럼 플러스는, 어,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출생아 수 변화가 인구 규모 때문인지, 혼이 아니면 혼인을 기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혼인한 여성 자체, 혼인한 여성이 출산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그 선호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